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다음 관심사가 무엇이 될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올 상반기에는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SEC가 피델리티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 나온 뉴스 자체는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의 승인 절차를 보면은 일단 그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부터 240일 이내에 SEC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그 최종 결정일 이전에 몇 번의 작은 이제 중간 마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그 중간 단계의 마감일을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최종 마감일이 이제 중요한 날인 거고, 그 이전에 있는 그 짜잘한 그 마감일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원을 시키다가 이제 최종 마감일에 이제 최종 판단이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뭐 비트코인 ETF에서도 펼쳐진 거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종 마감일 이 언제냐?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이제 7개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피델리티, 블랙락, 아크 등등의 회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감일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이제 벤에크라는 이 회사의 마감일이고요. 이게 5월 23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돌아오는 최종 마감일을 갖고 있는 벤에크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제출된 7개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제 SEC가 내릴 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찬반론이 있습니다. 일단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랑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과정, 뭐 가상자산 업계를 쭉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부터 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입문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캡을 하자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과거 10년 동안 한 30번에 걸쳐서 신청서가 있었는데 SEC가 쭉 거절을 해왔죠. 그러다가 2021년에 선물 ETF만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동안 현물 ETF를 신청해왔던 회사 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SEC를 기소를 한 거죠. 그 기소의 근거는 뭐냐면은, SEC가 선물 ETF는 승인을 하면서 현물 ETF는 거절을 하는 거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다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이 행정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이고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연동되어 있고, 사실상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유사한데, 선물과 현물 ETF 신청서를 차별하는 것은 이제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8월이었고, 이 패소 이후에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2주 전에 이제 일괄 처리 승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도 지금 현재 9개 정도의 선물 ETF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5개는 이제 순수한 이더리움 ETF이고요. 나머지 4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섞은 그런 선물 기반 ETF입니다. 근데 이번에 7개의 현물 ETF 신청서가 제출이 된 거고, 그 중에는 이제 블랙락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블랙락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정치력을 행사를 하고 또 민주당 후원자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락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이 블랙락의 수장인 레리 핑크가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이더리움 ETF가 시장에 존재해야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의지는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반대 의견은 이 최근 게리 겐슬러의 CNBC 인터뷰 이후에 상당히 지금 좀 약간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CNB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난 직후에 CNBC에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초대를 해서 한 10분 정도의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제 크게 요점은 두 가지 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터뷰 초반에 이 진행자가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법원 판결에 따르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 한 뒷부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진행자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국한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고서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투표를 보면은 이제 3대2 5명의 SEC 위원 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3명이고 반대한 사람이 2명이었는데 이 찬성한 3명 중에 이제 게리 겐슬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의 표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나머지 2명은 이미 ETF 승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과거에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예측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제 게리 겐슬러의 표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게리 겐슬러의 어떤 그 판단이 비트코인에 국한된 거라는 식의 의견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때는 뭔가 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SEC가 사실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SEC가 이제 할 수 없는 그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신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는 이제 과거 10년 동안 30번의 이제 시도가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이더리움 ETF는 지금 처음으로 신청서가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송 같은 게 없는 거고요.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SEC가 법원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로 인한 압박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굳이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빗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는 이더리움 트러스트 펀드의 NAV 디스카운트, 순자산 가치 디스카운트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그 NAV 디스카운트가 한때는 한 50%까지 벌어졌던 게 이제 승인이 되면서 0%로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좁혀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거의 1년에 거쳐서 서서히 이 디스카운트가 0%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이더리움 트러스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NAV 디스카운트가 2023년 초에는 한때는 뭐 한 60%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서히 닫히고 있고 지금 현재 14%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고 있는 이더리움 트러스트도 성공적으로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디스카운트가 한때는 8%까지도 좁혀졌다가 한 2주 정도 사이에 이제 14%로 다시 벌어졌다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2주 전에 비해서는 ETF 전환 승인 가능성을 조금 더 덜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의견이 시장에 표출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코빗 리서치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빗 리서치는 이제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0%냐 100%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확률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치화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확률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 70%의 그 수치의 근거는 뭐냐, 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거절을 할 경우에 자산운용사들이 SEC를 기소를 하고, 그게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야 될 거는 그 소송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승소를 한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이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의 확률로 기소가 일어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기소를 했을 경우에 자산운용사들이 승소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80% 정도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려면은 그 확률은 0.8 곱하기 0.8에서 6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EC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그 시나리오는 그 나머지 확률인 36%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36%는 어떤 경우냐? 일단 SEC가 기소를 당하지 않거나, 기소를 당하더라도 SEC가 승소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36%라는 확률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두 가지 이벤트가 80%고 나머지 20%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에 관해서도 누가 총대를 맬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한 1억 불 이상을 썼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SEC를 그렇게 기소를 한 거고, 그 결과 승소를 해서 그 혜택을
혜택을 지금 모든 이 업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건데, 과연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그레이스케일이 혼자 총대를 맬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자산운용사들이 누군가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부담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나머지 6개 회사들 간에 협업이 필요한 거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경우의 수 한 20%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SEC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높게 생각은 안 하지만 20%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연동이 되어 있고 같은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지만은, 이더의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는 꼭 그렇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 정도의 확률을 우리가 남겨둬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SEC가 거절이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관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때처럼 소송으로 이어지면 SEC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SEC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EC 입장에서는 36%의 확률이지만은 그게 현실화 되었을 때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엄청나게 크다면은,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초이스인 거죠. 더 얻는 수확이라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게리 겐슬러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된다든지 개인적인 야망일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SEC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세금인 거죠. 미국 국민들이 지불한 세금을 가지고 소송 비용을 치르는 건데, 만약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세금 같은 거는 쓰지 않겠지만은, 뭐 이런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공직자 중에는.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절을 하고 소송까지도 가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을 60~70%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30~40%는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남겨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느 정도 확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근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절차를 밟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한 65%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레이스케일의 승소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한 65% 정도만 보다가, 그레이스케일 승소가 발표된 이후로 한 75% 정도로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한 65% 정도의 확률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생각했던 패턴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